네, 우리 방산안보연구소는 2015년에 설립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방산 보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 국내에서 제일 독보적인 방산안보, 방산 보안의 전문 연구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방산의 발전하고 방산의 보안을 전부 연구하는 연구소로 발전했고, 연구소 산하에 7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센터는 방산 침해 대응 센터, 국방 우주안보센터, 드론봇 안보센터, 국방 AI 센터, 그리고 교육센터 등 이런 센터 등이 있고요. 연구원은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내에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 또 회사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객원 연구원으로 해서 한 70명이 계시고, 여러 가지 과제를 같이 수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최근에 중점 두고 있는 것은 AI입니다. 방산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또 그 무기를 개발한 것도 수출도 해야 되고 해서 AI의 그 적용이 필요한데요. 우리 방산안보연구소에서도 국방 AI 연구센터가 있고, 또 드론봇 센터, 우주센터 등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AI를 결합해서 우주 영상을 처리한다든가, 드론도 또 전쟁도 이제 드론으로 이제 하는 시대인데요. 그런 것들도 전부 AI로 이제 자율주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AI 기반의 무기체계 개발,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산의 어떤 보안도 역시 우리가 핫한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체계를 이제 또 우리가 수출을 최근에 많이 합니다. 무기가 이제 수출됐을 때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앞선 무기의 그 기술을 빼기 위해서 뜯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역공학한다고 하는데, 역공학해서 기술이 탈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안티 템퍼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 방산안보연구소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안티 템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내 최초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다른 대학에서도 이제 안티 템퍼를 연구하는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우리가 선두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미국에도 우리 이 국방의 어떤 협력을 이제 최근에 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조선 산업을 이제 한국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뭐 조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국하고 협력을 하면서 사이버 보안이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보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미국과 협력하는 우리 한국 등의 나라들한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런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CMMC라는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가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도 2021년부터 CMMC라고 하는 미국 사이버 보안 제도를 국내에서 최초로 또 연구했고, 지금은 그런 분야에서 교육이라든가 또는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것을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중점 두고 있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의 목표는 일단은 국내 최고의 방산 안보의 연구소가 되는 것이고,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좀 역량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이제 베트남하고 좀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그 국방기술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있는 연구소하고 조만간에 MOU를 체결하고 같이 이제 학술 세미나도 하면서 서로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해외 국가들하고도 방산 분야에 서로 협력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 연구소를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학 전에 학부생 인턴으로 연구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구소에도 학부생들 여러 명 들어와 있고요. 들어오면은 연구실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또 어떤 논문도 준비해서 학술대회에 논문도 발표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부 연구생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연구소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을 합니다.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학부 연구원들이 들어오면은 연구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해당 프로젝트에 같이 진입하기도 하고, 만약 그런 게 없으면은 보통은 개인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학기 중에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학생분들도 다 이제 수업이 있고 다 이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학기 중에서는 학기 중에는 연구실 분위기 정도 파악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대부분의 일은 이제 방학 중에 진행됩니다. 방학 중에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연구실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같이 프로젝트 참여하기도 하고 만약에 연구실 프로젝트가 별도로 없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연구실에서 연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스터디를 진행하는 게 대다수고요. 선배 프로젝트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선배 프로젝트 같은 것도 도움이 들어가는 경우도 다른 연구실은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처럼 뭐 스터디나 뭐 개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랩실에서 하는 연구 과제 뭐 이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이제 선배 프로젝트 보조에다가 조금 더 제가 덧붙이자면은 이제 프로젝트보다는 논문을 이렇게 보조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논문 같은 것도 좀 같이 쓰면서 이제 뭐 구조라던가 아니면 저희 뭐 학회에서 어떤 식으로 트렌드나 이런 거를 조금 더 편하고 좀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산안보연구소가 있지만 또 대학원에 학과가 있습니다. 보안경영공학과가 있고요. 방산안보학과가 있고 국방인텔리전스학과가 대학원 석박사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그 과에 진학을 하면은 또 방산안보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학과로는 대학원 학과에 진학을 하는 거니까 보안 쪽으로 관심 있으면 보안경영공학과로 오고 방위산업의 전반적인 거에 하면서 방산의 어떤 방산업체 취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어떤 기술 개발하고 싶으면 방산안보학과에도 진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AI 관련해서는 국방인텔리전스학과가 2026년 올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 AI 쪽으로 하게 되면은 국방인텔리전스학과도 괜찮고요. 그래서 어느 과든 진학을 할 수가 있고 진학을 해서 이제 대학원 연구실은 방산안보연구소도 있고 또 다른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이제 관심 있는 분야로 연구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학부생이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그 보안이나 이런 분야는 그 컴퓨터공학과라든가 또는 근처에 뭐 정보통신공학과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컴퓨터 보안 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졸업을 해서 이제 진학을 하면 될 것 같고요. AI라든가 방위산업 여러 분야는 이제 그 다양한 학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실상 이제 어떤 학부의 전공과 무관하게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방산 관련되어 있는 정책 위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류현수 교수님께서 많이 연구하신 것은 안티템퍼링, CMMC, N2SF라고 얘기하는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대두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정책들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와가지고 정책이랑 이제 컴공과에서 올라오신 학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방향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CMC를 조금 더 이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사이트 같은 거 개발도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실에 오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랩실에서 방산 안보 관련돼 가지고 연구를 많이 진행하는데 사실 저는 방산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 바이너리 쪽에서 이제 연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굳이 겹치지 않더라도 와서 이제 공부를 하면 돼가지고 방산에 관련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제가 이제 바이너리 쪽을 공부를 하더라도 이 방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둘의 이 학문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뭔가 중간 다리가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연구 주제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와서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을 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학원 처음에 진학하기 전에 저도 고민이 많았었는데 저는 들어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취업난이 가장 큰 고민이죠. 대학생들한테 학부 졸업하고 뭐 해야 되나. 그럴 때 저는 이제 와서 이 지식을 좀 쌓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데 취직할 수 있다. 더 이제 좋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연봉이 더 많은 데로 취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학원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일을 좀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랑 또 얘기를 해가지고 좀 더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한 거에 대해서 일단 후회가 없습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분야를 찾아보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학부생분들이라면 한창 고민이 많은 시기에 취직을 해야 되나 대학원을 가야 되나 뭐 해외를 뭐 생각해 본다던가 다양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좋은 시기에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와서 얻어가는 게 되게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대학원에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길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시기를 좀 좋은 시기를 보내면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현수 교수님 연구실은 2020년도부터 이제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하고 있어가지고 좀 오래 이제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을 처음 한 거는 이제 공부가 부족해서라고 이제 석사 때는 약간의 그 도피 느낌으로도 오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석사 졸업하고 회사도 취직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박사과정을 하러 이제 대학원을 돌아온 이유는 생각보다 이제 공부를 더 많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부 요구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만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억울할 때도 있고, 내가 학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은 경우도 있고, 석사를 했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을 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원 진학을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일단 내 공부, 내 스펙을 위해서 당장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대학원 진학해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면서 스펙을 쌓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지금 더 스펙을 쌓으면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요즘 시험난 시험각 해가지고 실제로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허황되게 시간을 보낼 바에는 차라리 대학원에 와가지고 조금 더 전문 분야를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학원 관심 있는 학부생분들이라면은 별도의 시간 낭비 없이 그냥 바로 대학원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